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화로 배우는 경영 전략. 오늘은 농부와 사과나무 이야기를 통해 가치 창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자산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어떻게 하면 현재의 가치를 더 큰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던 잠재적인 가치를 어떻게 끌어내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농부의 농장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는 더 이상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농부는 그 나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쓸모없는 사과나무를 베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잘라내려는 그 순간, 농부의 눈에는 나무에 있는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그 구멍 안에는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농부는 그 나무가 여러 동물들에게 쉼터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무를 베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농부가 사과나무의 가치를 사과 열매로만 평가했다면 사과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쉼터라는 숨겨진 가치를 인식한 농부는 나무를 보존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가치 창출도 마치 농부가 사과나무를 대하는 자세와 같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뿐만 아니라 잠재적이거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델을 가치사슬이라고 합니다. 가치사슬 모델은 1985년 경영학 전문가 마이클 포터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그는 가치사슬을 통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강점 및 약점, 그리고 차별점을 분석하고 가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의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어의 뜻처럼 각 활동들은 서로 사슬처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연관된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함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 이론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입니다. 주요 활동은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지원 활동은 주요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적인 활동입니다. 주요 활동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고 저장 및 배분하는 것과 관련한 활동인 내부 물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인 제조 및 생산, 완성된 제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인 외부 물류, 실질적인 구매자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활동인 마케팅 영업, 그리고 판매 후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활동인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활동은 기업의 하부적인 구조로 기획, 재무, 회계 등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 활동인 기업 인프라, 직원의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등 인력을 관리하는 활동인 인적 자원 관리, 연구 개발이나 기술 혁신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노하우를 제공하는 활동인 기술 개발, 그리고 원자재나 기타 필요한 자원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보관하는 활동인 조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최적화되어 있을 때 기업은 이익을 얻거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등 새롭거나 보이지 않던 잠재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혹은 잠재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가치 창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버스터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9천여 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했던 미국의 비디오 대여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비디오를 대여하고 감상 후 다시 반납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초반엔 비즈니스 모델이 효과적으로 잘 굴러갔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과 함께 비디오 시장에는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객들은 인터넷에서 비디오를 즐기기 시작했고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비디오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록버스터는 디지털 시장을 개척하는 대신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통해 매장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만 가치로 인식하고 숨어있는 다른 가치를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모델에만 집착하던 블록버스터는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도 블록버스터처럼 DVD 대여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함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넷플릭스는 고객의 니즈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넷플릭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콘텐츠 제공을 넘어 고객의 감정적 가치와 사회적 경험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가치의 창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치 사슬에서 각 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자원이 비효율적이거나 쓸모없다고 여겨져 무시될 경우 이 자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간과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가치 사슬의 지원 및 주요 활동을 면밀히 평가하여 잠재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을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나 고객 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잠재력은 중요한 가치 창출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 및 고객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과나무의 잠재적인 가치를 알아본 농부의 이야기와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의 사례를 통해 가치 사슬에서 각 활동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